한 주간의 정치 뉴스에 대한 여야 두 젊은 정치인의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자, 앞서 이제 IAEA 사무총장 국내에 들어온 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일단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점검 보고서를 2년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다 후쿠시마 지금 오염수 관련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1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권지웅 전 비대위원부터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되게 정부의 그 발표한 입장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뉴스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들으신 분들도 좀 피곤하시겠다는 생각은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는 이제 IAEA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도쿄 전략이 제시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쿄 전략이 아주 객관적으로 조치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의 도쿄 전략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벌어졌을 때도 그 핵의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특정 부분이 녹아내리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5년 동안 계속 지속하다가 나중에야 그것을 스스로 인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염수 검증이라고 하는 게 최초의 그 어떤 시료를 채취하는 도쿄 전략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논의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과 네. 관련된 것을 전혀 짚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고요. 또 하나 더는 사실은 이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생태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어떤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건 또 역시 간접적으로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끝으로는 사실 방류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시멘트로 만들어서 사실 고체화해서 쌓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건 돈이 많이 드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본의 방류 계획을 사실상 승인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 싶습니다. 일단 일본 입장은 분명합니다. 방류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IAEA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성 문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존대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점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1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문제 제기를 안 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인규 변호사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다 예견된 수순으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지금 하나도 해결된 건 없는 이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저는 우선은 정부가 너무 이건 일을 못한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네. 이게 과학 논쟁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각자 얘기만 해가지고 서로 진영 대립을 더 부추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 외교적인 문제라고 저는 일단 보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 안보에 대한 문제이고 또 세 번째는 미래 세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보건 안전부터 해서 식탁 먹거리 또 우리 어민들의 재산권 이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농축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IAEA 보고서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또 여당에서는 뭐 참외 먹으러 다니고 수돗물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또 먹방 선동을 계속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사실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건데 저는 결국에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IAEA가 밝힌 것은 오염수는 맞는데 네.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이야라는 것 정도밖에 의견을 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 가지고는 오염수라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투기하고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무런 정당성의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제라도 명확하게 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국제적으로 밝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정부 보고서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 전력에서 받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뭐 이런 단서가 붙어 있고 또 보면 일본이 공개한 계획대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바뀌거나 아니면 도쿄 전력이 다른 데이터를 줬다거나 아니면 뭐 실험이 잘못됐다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뭔가를 점검할 수 없다라는 점이 이제 조금 불안한 것이죠. 어쨌든 이 IAEA 최종 보고서의 결론과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 정부가 낸 보고서는. 지금 IAEA 사무총장 아까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시민단체들 뭐 입국길부터 뭐 이렇게 항의하고 뭐 이런 거
뭐 장면 좀 보셨습니까? 신 변호사님 그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예, 저는 많은 분들의 불안감이 농축돼서 그런 반대 시위 같이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거라고 보고요. 왜 불안한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IAEA가 국제 기구이기도 하고 또 핵 원자력에 관한 전문가 그룹인 건 맞는데 문제는 안전성 검증을 하려면은 그 검증의 근거, 그러니까 검증이 타당성을 뒷받침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다 지켜서 알지만은 일본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 검증을 허락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준 정보만 가지고서 제한적인 걸 가지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저는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 이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뿌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냐 이렇게만 나올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우려의 목소리를 뭐 태평양 도서국가들이라든지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네.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시찰단만 보내고 IAEA만 기다렸다는 것이 이건 너무 외교를 잘못하거나 못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로이터인가요? 로이터에서 그 IAEA 내부에서도 그 이견이 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그 인터뷰에서 보니까 또 IAEA 사무총장은 이견은 없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권지웅 PD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IAEA가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국제기구의 어떤 신뢰를 깎아내리는 것 자체가 이 인류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저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IAEA는 그 어떤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제기된 것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까 앵커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도쿄 전력이 제시한 것이 정말로 정확한 것이냐. 그리고 마렌 전문가들이 그 어떤 오염수 내부에서 어떤 오염의 정도가 균질하지 않다. 그래서 샘플 조사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IAEA가 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되려 이 사무총장께서 굳이 전수조사할 필요 없다. 게다가 이거는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일축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네. 과학적 해명을 한다기보다 정치적 윽박 지르기에 음.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국제기구 사무총장이 입장을 내면 향후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 기구의 입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본의 방류에 대한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국제기구의 를 통한 어떤 문제 해결 네. 자체를 또 어떤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지적을 네네.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여야가 계속 선동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한쪽은 안전 선동, 한쪽은 이제 괴담 위험 선동 이렇게 보여져서 뭐 먹방하고 단식하고 누구는 뭐 똥을 먹겠다 그러고 누구는 수돗물 먹고 이런 식의 논쟁을 했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하나는 잃었고요. 전 여당 스스로도 불신을 자초했다라고 보는 것이 원희룡 현재 국토부 장관은 국무위원 아닙니까? 네. 이분은 2년 전에 방송 나와가지고 미국과 일본의 입김이 센 기구가 IAEA이기 때문에 뭐 믿기 어렵다라는 말씀도 본인이 하셨고요. 네. 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히신 바도 있고 또 조태용 안보실장이나 박진 외교부 장관은 2년 전에 반대 결의안까지 내신 바가 있고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강하게 항의했었고 뭐 이만희, 이미자, 권성동 의원 등 다양한 의원들 현재 지금 여당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찬성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 앞에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유 설명은 없고 오히려 반대하거나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래버리니까 이거 지금 정부의 대처뿐만 아니라 여당의 대처도 매우 이거는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 입장이 바뀐 것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IAEA 사무총장이 이제 그로시 사무총장인데요. 인터뷰에서 한 얘기들을 저희가 꼼꼼히 좀 이 말의 뉘앙스라든지 팩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칙과 기준에 맞게 작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편향성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답변이 규칙과 기준에 맞게 작성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의 처리 절차가 국제 안전 규범에 맞는지 살펴달라고 IAEA에 요청했고 우리는 그걸 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자신네들의 절차가 맞냐 안 맞냐를 봐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요청한 걸 들어줬다. 또는 일본이 요청한 것만 봐줬다. 이런 걸로도 해석이 될 것 같아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알프스라고 얘기하는 다액종 검사
이 부분에 대한 그 검증은 이번 IAEA 보고서에 빠졌다는 그 논란 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권지웅 전 비대위원부터 좀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으로 보면 이 오염수가 되게 위험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류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본이 가둬두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방류하는 되게 근거 중에 하나가 알프스라고 하는 장치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려를 해소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번 검증에서 알프스에 대한 검증이 매우 핵심적인데, 그것은 네. 도쿄전력이 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IAEA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도쿄전력이 아주 철저하게 스스로 검증했다고 하면 문제가 적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검증을 아예 안 한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식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사무총장의 모습도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태도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께서는 이 안전 문제에 대한 검증이 IAEA 보고서에 제대로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그 아까 정보의 불충분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또 이것이 용역 보고서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이 용역을 발주했고 그 용역 보고서를 IAEA가 갖다 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희룡 장관과 같은 그런 입김이 세다라는 비판도 저희 스스로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길게 이제 계속 해양 방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문제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을 2021년 4월 29일에 조태용, 김기현, 박진, 정진석,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네네. 여기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해서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금 본인들 스스로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2년 전에 얘기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이제 뭐 다 제거됐고 알프스가 있으니까 이제 삼중수소 하나만 남는다. 그러니까 뭐 중국도 저렇게 많이 졌는데 왜 일본만 갖고 뭐라 그러냐. 뭐 이런 논리를 자꾸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 정합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정부 여당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불신 이런 네. 것들은 상당히 스스로 자초한 면이 저는 매우 크다. 저는 이게 봅니다.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네네. 것은, 그러니까 최근에 경산시의회에서 그 어떤 한 시의원이 끌려 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경산시의원이 그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의했던 결의안,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민주당 시의원이 그것을 시의회에서 읽으려고 했는데 그걸 읽으려고 했다는 이유, 그리고 읽다가 이제 끌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실은 본인들이 했던 말을 다시 민주당 의원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억압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되려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에 되게 의문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9698님 저희 청취자 메시지 하나 읽어드리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보다 원칙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닐까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신 변호사님께서 과거 2년 전 발언 얘기하신 거와 관련된 메시지이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는 안전하다고 하고 안전하지 못하다 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매우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또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건 2년간 과학기술이 그렇게 급진보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최소한 똑같은 반대 의견을 누군가가 지금 내고 있다면 그거를 괴담 선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의 논쟁을 보면은 뭐 수돗물 떠먹고 제가 이런 얘기도 아까 했습니다만은 너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시는 것이고 최소한 국민들의 지금 민생은요. 지금 어민들 한번 만나 보십시오. 지금 어민들 저도 지지난주에 가서 뵙고 왔는데 의지할 곳이 없답니다. 지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야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도 막중해서 지금 막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바다가 다 삼면이 바다잖아요. 이 관광 산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민생의 문제인데 이걸 여야가 너무 낮게, 너무나도 가볍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근데 앞서 권지웅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류 이외에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IAEA에서 이거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던데 결국에는 이게 일본에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일본에서는 우리가 계획한 이 계획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저 권지웅 비대위원님.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아쉬운데 사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일본이 방류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뭔가 논쟁하고 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문제 제기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로 싸우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고요. 근데 제가 아까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2018년도인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5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 5가지 방안이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쳐야에서 쌓아놓는 것, 아니면 아주 심층에 지하에 묻는 것, 뭐 아니면 증기로 만드는 것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염수를 그냥 해양에 방류하는 게 가장 저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오염수 방류가 유일한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싸기 때문에 일본이 택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할 만한 것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이게 안전하다고 확실하게 검증된 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은 고쳐야해서 두자.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논의하자는 이런 제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논의는 하지도 못하고 이런 논의하려고 하면 막 시의회에서 끌어내고 괴담이라고 하고 수족과 물 먹으면서 이렇게 안전한데 왜 이러냐라고 네. 하니까 저희로서는 너무 답답한 일이죠. 자, 일단은 안타까운 거는 뭐 방류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제 8월에 일본에서는 방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수순으로 조금 뭐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후쿠시마산 수입품, 그러니까 수산물 수입이죠. 수입 요청을 일본에서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인규 변호사부터 얘기하실까요? 이거는 뭐 논리적 귀결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되고 안전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사실은 그 수입물, 그러니까 그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규제라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지금 뭐 이거 안전하다 이래서 방류에 동의를 해버리면은 그럼 수입물 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더 유지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WTO 2심에서 저희가 승소했을 때 그 논리가 스스로 깨지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참 대한민국 정부가 좀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일본에서 오염수를 뿌리면요. 일본만 이익을 받지 그 누구도 이익인 사람이 없고 다 손해거든요. 근데 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본다라는 사실 자체도 언급을 못하는가. 그리고 내부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상대로도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왜 그걸 괴담이냐 선전선동이다라고 규정 짓는지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식의 소극적이고 외교 부재 상황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부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거는 역사에 남을 저는 가장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엔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참석하면서 기시다 총리하고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방류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서로 나눌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수산물 얘기까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이곳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유엔 산하 국제 기구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립된 이곳은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3개 드릴게요. 1번 OECD, 2번 WHO, 3번 IAEA입니다. 자,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립된 이곳을 맞추시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OECD, 2번 WHO, 3번 IAEA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자 추첨해서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토크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952님께서 두 분 얘기 들으니 머릿속이 시원해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두 분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늘 순서에 대해서 4부에 경제뉴스 큐레이션 있는 거 맞냐고 누가 물어보시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살짝 개편을 해서요. 요일을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좀 바꿨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자, 2부에서는 저희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바뀐 얘기,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 쪽으로 이제 노선이 변경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의 제기가 지난주에 있었고요. 이번 주에 뭐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결정타를 이제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이 날렸습니다.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신 변호사님부터 하시죠. 우선은 그 양평에 대한 그 고속도로죠. 서울 양평 간 그 고속도로가 이제 뚫리는데 그 네. 위치를 지금 바꾸는 걸로 인해서 또 그 지역에 바뀐 곳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일가가 그 소유한 땅이 있다 이래서 지금 의혹이 있는 건데요. 사실 뭐 어느 야당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는 당연히 의혹을 제기해야 될 저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권력이 사유화될 위험은 늘 네.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은 왜 작년에 7월 달에 왜 양평군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노선을 다시 짜봐라 이렇게 요청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아예 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겠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양평 국민들도 어리둥절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장관이 그렇게 아무 의견 수렴 절차 없이도 백지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라는 네네네.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지금이라도 좀 국민들께 사과를 하시고 전 침착하게 다시 원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 과정들을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서 변경된 노선으로 하든지 저는 결자이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백지화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말은 저는 책임 있는 공무원위원회의 자세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백지화되고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야당의 의혹 제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야당 탓으로 돌렸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책 사업이 장난이냐,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권지웅 비대위원 의견 좀 들어보죠. 저는 이번 이 의견에 대해서는 신인규 대표의 의견과 거의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니까 정말로 저 이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기보다 정말로 뭐가 있는 건가? 강한 부정은 그러니까요. 강한 긍정이다. 뭐 또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해명하면 될 보통 일이고 찔릴 때 민주당이 급발진하죠. 민주당이 제시하는 어떤 의혹이 별일 없었으면 그걸로 공격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니까 되려 뭔가 찔리는 게 있나? 정말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정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것을 종합해내고 결정해내고 그것을 집행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정부에 기대하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심기보자를 하다가 완전히 똥볼을 찬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과거에 저는 MBC 기자를 전용기에서 탑승 배제했었던 네.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도 전 매우 감정적이라고 생각되었고 그것이 지금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제 SNS에 이쪽에 사시는 분이 이날 백지화 얘기가 나오니까 내 원래 이런 거 안 올리는데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라고 올리셨는데 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걸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내가 그 원희룡 장관 얘기를 들으니까 타짜라는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 그러면서 밑장 빼기 하다가 들키니까 갑자기 판 다 엎어버리고 야 손모가지 걸고 오한마 가져와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더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야 이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희룡 장관께서 그 인터뷰 마치고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보고 한판 붙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너무 뜬금없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냥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민주당 측에서 한 것이지 뭐 이재명 대표가 엄청 전면에 나서서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 걸고 하는 게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네. 과잉 대응 같은 게 상당히 더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전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정부가 보면요, 아까 그 원희룡 장관의 그 발언, 뭐 이재명 대표 한판 붙자 내지는 뭐 민주당 간판 내려라라는 식으로 이걸 거의 도발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저는 현 정부가 싸움 정부 같아요. 자꾸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거를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고 또 내기 정부 아닙니까? 뭘 자꾸 걸어요. 근데 이 거는 거는 저는 한동훈 효과라고 보는데 네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와가지고 장관직 걸 테니까 뭘 거시겠습니까? 근데 박민식 장관도 장관직을 건다 그러고 이제는 또 우리 원희룡 장관님도 직을 걸겠다 이러니까 열심히 직을 걸고 일하시는 건 좋은데 매번 말끝마다 야당 상대로 직을 걸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 국정 운영을 가볍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저는 국민들 앞에 그렇게 불안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두 가지를 그러면 조금 체크를 해보죠. 일단 앞서 신 변호사님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10년 넘게 추진되어 온 이런 사업들을 장관의 한마디로 백지화할 수 있느냐,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 없느냐,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신 변호사님? 근데 뭐 사실 정부에서 무리하게 한다고 하면은 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헌법소원 같은 것도 국민들이 제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행정 처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헌법적으로 다퉈볼 수는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오래된 그런 국책 사업이고 또 국민들의 영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다 백지화할 거야. 뭐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보기 이거는 매우 안 좋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법의 권한 자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 장관이 지금이라도 좀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네. 그런 원안대로라도 진행을 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희룡 장관이 결자이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만약에 이 일로 정말로 이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된다고 하면 저는 법적인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다 멈춰져야 한다, 멈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시민들이 정부의 어떤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코 못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자분들도 계속 그 자리에서 물었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백지화가 맞냐고. 네 번인가 기자들이 다시 그럴 만한 되물었다고 하죠. 사안이었기 네. 때문에 그냥 스스로 사과하시고 빨리 수습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 하나만 덧붙이면요. 네네. 이게 지금 권력자들한테 준 권한 자체가 국민이 위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개인의 권한이 아닙니다. 본인이 기분 나쁘면은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인으로서 그런 책임 의식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그 이쪽 양평 쪽에 사시는 분 SNS 글 얘기하면서 오한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방송 부적합 언어입니다. 근데 영화 대사를 제가 인용한 거니까요. 이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갑자기 이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노선을 변경했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강하게 이게 발언을 한 게 자발적이냐, 아니면 타의에 의한 것이냐, 이 논란도 조금은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권지웅 전 PD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쨌든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한 말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납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성이 일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발성은 네.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납득해서 했냐가 아니라 스스로 했느냐, 누구한테 지시가 아니고, 요걸 묻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한테 듣고 이해하고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자발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아까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 나눴지만 어떤 의혹 제기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그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심지어 그 주무부처의 장관이 나서서 하는 일을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했던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따라 들어가면 저는 대통령 어떤 일가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심기 보좌를 하기 위함이고, 심기 보좌에 원희룡 장관이 스스로 부합하게 되면 아주 큰 이익을 얻지 않겠냐는 정치적 이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제가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네네. 택시 기사님께서 너무 우스꽝스럽다,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냐, 그냥 장관이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말만으로 백지화하고 한판 붙자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신 변호사님은 뭐 자의, 타의라고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자의타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저는 원희룡 장관이 현재 국무위원 신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출직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그 국무위원의 자리에서 지금 국회와 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리더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한판 붙자, 뭐 민주당 간판을 내리겠다, 이거 국무위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한참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지금 그 위치를 제대로 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정부나 여당은 이 선전선동 프레임에 상당히 지금 재미를 많이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논쟁이 붙으면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반대 의견만 나오면은 그냥 선전선동 괴담, 내지는 좀 더 선을 넘으면
반국가 세력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반대 의견을 묵살하거나 완전히 지금 제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태도야말로 어느 정부 때보다도 이건 반민주적인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전 대응할 필요 없다는 것이고, 만약에 선전선동 때문에 백지하겠다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가장 선동 아닙니까? 선전선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하는 거 이제 네. 그 입장으로 정해질 것 같은데, 그거부터 백지화하는 것이 그러면 논리 일관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 결정이, 그러니까 이번에 원희룡 장관의 어떤 모습이 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싸울 상대방만 바라보고 그 싸움을 어떻게 더 극화할 건가, 키울 것인가만 바라보고 있는 집단이구나라는 인상을 주기에 매우 충분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정부 운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치 세력이 잡기는 합니다만 모든 국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책임지는 위치에 서는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그것 자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자이냐 타이냐를 제가 여쭤본 거는 이게 뭐 국민의 이익, 그다음에 아까 그쪽에 거주하시는 국민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 혹시나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한 것 아니냐, 뭐 공천을 바라보고 한 것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얘기죠. 오늘 근데 이제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괴담 마약 중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괴담 마약 중독에 걸려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좀 하셨거든요. 이 발언에 대한 평가를 두 분에게 좀 듣고 싶네요. 신 변호사님부터 하실까요? 예, 저는 그 당 대표의 발언 아닙니까? 좀 최소한의 품격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마약 발언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그전에도 대통령께서 자총 가셔가지고 반국가 세력 발언을 했을 때, 그때 또 윤영찬 의원이 쿠데타로 가다쳤고, 거기에 대해서 또 김기현 대표가 또 마약 선동 같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이 두 번째인데, 저는 이렇게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딱지 붙이는 것도 아까 제가 반민주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중독이라는 것도 그냥 중독됐다라고 표현하면 되시지, 또 그걸 무슨 마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지고 국민들 다 지켜보시는데, 저는 이건 매우 부적합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말씀의 품격을 지켜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도 김기현 대표의 발언 평가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속도로 관련해서 어떤 의혹을 해소할 만한 반박할 내용이 나온 상태에서 그 민주당의 주장이 역시나 괴담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부적절하고, 두 번째는 표현이 매우 격해지셨죠.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됐다, 이런 표현으로 야당을 폄하하고 있는데, 너무 정치가 진영화되면서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가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굳이 김기현 대표가 나서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도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선전선동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익과 당리당략이 더 앞설 때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전선동을 한 쪽은요, 국민들이 그때도 뭐 생태땅 관련해가지고 또 크게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을 국민들이 다 균형 있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이런 사실과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치인들이 자꾸 독점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옥황상제님께서 고속도로 건설이 국토부 장관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나요? 라고 또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게 괴담인지 아닌지는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팩트체크를 저희가 조금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야당 쪽에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이제 노선이 좀 변경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윤 대통령 취임 2달 만이자 여당 소속 양평군수 취임 직후에 김 여사 일가 땅으로 변경하는 걸 검토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팩트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부터 좀 해주십시오. 뭐 일단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팩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노선, 그러니까 종점이 변경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는 이익이 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일단 그 규모가 어떤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네. 그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노선 변경을 누가 요청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요청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민주당이 노선 변경을 요청한 것은
종점의 위치를 이동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종점은 그대로 두고 IC 하나를 더 설치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원안대로 반영되었다고 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이익이 가는 방식으로 변경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요청에 의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의 요청이 아닌 다른 집단의 요청에 의한 것일 텐데, 그것은 지금 확인되기로는 국민의힘 쪽에서 네. 이것을 요청했고 그것에 따라서 노선이 변경되었다라고 확인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그 종점이 이동한 것은 아니다라고 원희룡 장관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종점이 그렇게 이동되지 않았다고 하면 뭐 전략 역량 평가인가요? 네네. 그것 자체가 그 종점을 이동한 것을 전제로 그렇게 진행될 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지금 민주당이 제기한 종점 이동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어떤 이익이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제가 지금 보기에는 타당해 보입니다. 신 변호사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뭐 팩트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본 걸로 봐서는 그 시중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뭐 괴담 중독된 사람이 아니고요. 네네. 저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근데 네. 제가 이렇게 봐도 예비 타당성 검사 후에 이런 노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되게 이례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이례적 사정을 설명하면 될 일인데, 지금은 이제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강상면 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게 그러면은 뭔가 권력자들의 그런 사적 이익을 위해서 도로 노선을 변경하는데 공권력을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저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배경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의아스러운 것은 국토부가 작년 7월에 양평군에다가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양평군에서 8일 만에 노선을 지금 보내와가지고 변경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양평군 하면은 이제 전전인 군수죠. 그 김성교 전 의원이 뭐 윤석열 후보 그때 당시 뭐 지지하고 할 때 뭐 내가 많이 좀 도와줬다라는 얘기도 뉴스에다 나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양평군과 이런 윤석열 당시 후보 사이에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이미 나온 바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토부 관련해서 양평군이 또 나오니까 이번에도 혹시 그런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될 일인데 기분 나쁘니까 나 안 해. 그럼 안 하면 원안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안도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원희룡 장관 거냐,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모든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은 저는 원희룡 장관이 자초한 면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딱 저렇게 했으면 그나마 설득력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원안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전에 논의 자체를 존중하면서도 변경된 것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백지화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황당한 것이죠. 일단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실 쪽에서 완전히 백지화된 건 아니다. 재개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개된다라는 가정하에 노선 변경안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전 거보다는 분명히 사업비도 늘어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선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통 혼잡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해소시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평가는 어떤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이런 정부 내 엇박자,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입장 다르고 대통령실 입장 다른 것도 이건 상당히 불협화음이 문제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봐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땅 쪽으로 지금 노선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의 그 이익을 지금 보장해주는 식으로 지금 그런 국정 운영의 권한을 쓴다라는 의혹이 나온다면은 이거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 노선을 바꾸고 하면은 행정의 안전성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오해받는 거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리고 충분히 전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보기 때문에 해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원안이 있으니까 그 원안에 대해서 저는 착실히 추진을 하는 것이 전 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 땅이 추가로 종점 부근에 더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 이 얘기도 좀 해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뭐 상당한 규모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필지를 다 합쳐보니까 축구장 한 개 크기가 넘는 땅을 단독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뭐 추가적인 내용들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오늘 여기서 노선을 변경하는 게 맞다 아니다 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 이런 의혹이 나눴을 때 이 의혹을
제대로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 논의를 해왔던 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수 있게 원희룡 장관이 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 이게 원희룡 장관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역지사지로 한번 국민의힘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국토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노선을 바꿨는데 마침 그 자리에 노선이 바뀐 자리에 김정숙 여사의 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했겠죠. 근데 그걸 문재인 정부가 그 괴담 선동이니까 마약에 중독된 것 같아라고 말하면은 이거 논란이 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의혹은 의혹대로 저는 네. 성실하게 해명하면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문제가 되겠지만 언론도 당연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야가 양쪽에서 모두 의혹이 있다면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 그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진 땅, 뭐 축구장 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뭐 축구장 7개라고 나오는 곳들이 있다라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개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단서를 달았단 말이죠.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이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와 시간이 너무 짧은데 신 변호사님 잠깐 그러니까 얘기하실까요?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거를 제기하면 네. 그걸 이제 불능 조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를 제기한다라는 것은 또 이것을 더 정치 쟁점하겠다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전 그런 조건 달지 마시고 네. 원래대로 그냥 저는 그럼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도 얘기를 듣겠습니다. 시간 조금 더 준대요. 네. 아, 네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고속도로 사업 재개가 어떻게 민주당의 사과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역시나 이런 모습이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당인 민주당만 쳐다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토크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두 분과 못다한 얘기는 잠시 후에 유튜브 연장방송 틈새 토크에서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그것도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권지용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